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 MBC가 모레 9월 14일 창사 46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은 창사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제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창사 특집 시사진단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데 대한 반성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먼저 이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이 무엇보다 제주의 근원적 가치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제주의 자연 가치를 살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주가 세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지금처럼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가치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문화라든지 아니면 교육, 건강산업의 많은 그 부가 가치들을 입혀야 우리 더욱더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주가 다른 데 있는 일반 도시들하고 똑같아진다. 아니면 세계의 다른 관광지하고 똑같아진다고 한다면 제주만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예. 이렇게 제주의 자연 가치가 참 중요한데 이승훈 위원장님. 근데 이제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 이 제주가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이 위원장께서는 이 외부에서 보시기에 제주가 갖는 이 자연 환경의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주도야 나라의 세계의 보배지요. 제주도의 자연은 훼손되지 않고 뭐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제주의 원래 아름다운 자연을 그 더 살리면서 그러면서 변화를 맞더라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에 살고 싶습니다, 사실. 예. 예. 강창일 의원님, 이 제주가 갖는 이런 아름다운 가치,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주의 자연 환경이 갖는 가치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주도에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셨는데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 이걸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밖에서 이제 말로만 뭐 세계 최고 관광지다 이런 건데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전략, 제주도의 그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그리고 중앙에서는 또 잘 모릅니다. 이 제주도의 그 가치를 정부가 몰라요. 국민들은 아는데 그래서 제주도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서 이것을 발전 전략을 연결시켜서 제주도가 참 이 아시아의 보석으로 세계 속의 보석으로 날 수 있도록 이 중앙 정부도 제주도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초보적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이제 역사 문화도 아주 이 고유 독특한 걸 갖고 있고 또 아름답고 밝고 맑고 이런 식의 이 자연 조건, 문화적 조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살려나갈까? 이건 살아있는 현재 우리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지사도 지금 새롭게 취임하고 해서 참 고도의 전략을 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세워가지고 잘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는 한에 있어도 아주 제대로 된 이 전략이 없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 지사님, 이
취임하시면서 제주의 자연 가치 이거를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연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걸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주가 만약에 자연이 훼손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거기를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가 없을 텐데 난개발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제주 관광이 실제로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네. 투자도 아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 방향과 내용을 잘 잡아놔야 앞으로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제주에서 가치를 찾아갈 수 있고 제주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가치를 키워서 물려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현재 제주의 자연과 이 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시대에 맞고 그래서 어떤 생태적이랄까 공동체에 맞는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입히는 보다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걸로 돼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네. 모두에게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난개발을 바로잡고 투자의 내용을 방향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자연 환경과 어떤 개발의 조화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을 미래 어떤 중요한 성장의 그 토대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이제 도입을 해서 녹색 성장 위원회라는 이런 정부 기구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다른 지자체나 뭐 제주도 최근에 이렇게 특별히 자연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발전 전략이 녹색 성장과 어떻게 이게 잘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개발을 구태여 개발까지 안 가더라도 인간의 생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의 변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 환경을 그대로 두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 인간뿐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살아가면은 그 동물 살아가는 걸 수용한 형태로 자연은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연 환경이 너무 급하게 변하면 예. 인간 활동의 결과로 그 변한 내용에 대해서 인간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할 정도의 후회도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생존 활동은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의 변형을 수반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환경 파괴는 개발만이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없더라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례가 뭐냐 하면은 구공산권 국가들은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이 심했어요. 경제 개발이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인간 생존이 환경을 변형시키는데 변형된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느끼는 마음하고 환경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벌인 우리 생존 활동에서 개발 활동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하고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경이 변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예. 별 이득도 없으면서 환경만 망갔다. 이건 환경 파괴죠. 예. 그래서 환경의 변형을 볼 때, 개발과 환경의 변형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그 원칙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아마 원 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의 난개발이 불러온 환경의 변형 이게 바로 이제 개발에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 변형이 환경 파괴에 가까울 정도다 하는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쉽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 뭐 이렇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발이 억제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아주 거대한 이 거대 담론이 돼 버리는데 예. 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한번 걸으면 개미가 죽습니다. 이 숨 쉬는 순간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파괴, 훼손, 그리고 개발, 보존 이렇게 대립각적으로 이 우주의 이 움직임을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조화스럽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과제인데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겁 없이 너무 이 참 기술 과학 문명하면서 하다 보니 지나치게 개발이 돼 버렸어요. 지금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지구가 이 몸살이해서 온난화 현상부터 뭐 이상 더 가면 뭐 지구가 깨진다 이런 식의 위기 의식부터 이런 것들은 인간이 너무 오만해서 이런 식의 현상 가져와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 인간들이 이제 알았죠.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참 이 녹색 성장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아주 이 좋은 방향으로 뭐 저탄소 운동도 나오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죠. 이 탄소 없는 섬, 이 카본 아일랜드 뭐 이런 식의 구호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 구호로 끝나버렸거든요. 또 그 전 정권에서 잘한 걸 우리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녹색 성장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 MB 정부 때 아주 크게 화두가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좀 이걸 잘 개성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그런 이 모범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제주도이다. 제주도에서 아직은 이제 우리 개발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전부 이제 초보적 단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게 되면 아마 세계 속에 보석으로서 제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를 하는데 이것은 이 원도정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예, 강창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선 6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투자 유치도 하고 개발도 적정한 수준으로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개발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신 그 개발의 내용과 원칙이 친환경적인 개발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산간 지대로 땅값 싸다고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제주시의 동지역 외에 은변 지역에서는 그냥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옆으로 퍼져서 지어지면서 오폐수를 그냥 땅으로 방류해가지고 정말 세계인이 정말 깨끗하게 우르르 보는 우리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우리 스스로가 더 마이너스 되는 파괴를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막으면서 얼마든지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개발이 돼 있거나 이미 도시화가 돼 있는 이런 쪽은 사실은 더 첨단으로 개발하고요. 더 편리하게 하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도 더 이 인류 문명에서 앞서 나가는 그래서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발자국을 밟을 때마다 발전이 되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친환경적인 첨단 기술들을 제주도에다 모아놔서 개발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주의 청정 자연의 가치를 높이면서 제주의 개발에 따른 효과도 더 커진다. 지금처럼 그냥 값싼 그 땅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콘크리트 숙박시설 지어가지고 자연경관이야 무너지든 말든 그냥 지어서 그냥 분양하고 끝내고 이런 식의 개발은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훈 위원장님, 지금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 변화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주가 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가 과연 녹색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한 60년을 돌이켜 보면요, 한국
경제 개발 60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선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환경 개발이 환경을 변형시키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을 매달고 경제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개발은 반드시 환경을 훼손하고 개발과 환경은 이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라는 인식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지금 그 강 의원님하고 원 지사님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개발이 불러올 환경 변형의 질이 어떤 건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변형일 때 그때 이제 그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제주라고 하는 섬의 환경은 제가 뭐 굳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세계의 보배입니다. 지구의 진주고요. 그래서 이 제주의 이 보배스러운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여기 무슨 산업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 엄청난 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성과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가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제주는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주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 환경이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시청자들 제주도민들이 이 과연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상당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를 저희들이 지금 창사 특집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개발 정책, 제주의 개발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지금 원지사께서는 개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녹색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의 개발 정책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중산간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자연 환경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보존한다. 선보존 후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마저 내줬습니다. 그래서 곶자월 위에 골프장 있죠. 중산간 위에 대단히 숙박시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공동 목장 이게 뭐 몇백만 평씩 이게 대단히 투자로 넘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자 중산간은 지킨다. 그다음 해안선은 지킨다. 아니면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뭐 이런 그다음 우리 어떤 이 문화재 지구 같은 경우는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고 또 우리 제주의 자연 환경의 핵심인 예를 들어서 공기, 지하수, 뭐 이런 경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원칙을 세워서 이걸 지키면서도 그 제한된 내에서 얼마든지 관광 개발이라는 일을 수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원칙으로 안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지하수로 규제하는 것과 도시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서로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은 좀 유리한 쪽으로 해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왜 여기만 안 해주냐 하다 보면 결국 다 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동안 뭐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산간이라든지 곶자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지켜서 개발되는 지역 자체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땅값 싸다고 자꾸 한라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개발이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구에서 제값 주고 땅 사서 그것을 더 첨단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라 이거죠. 그리고 현재 어떤 오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기술적인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꿈을 못 꿨던 것들이 지금은 기술로도 가능하고 경제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은 가급적 친환경 개발이고 그 개발의 내용도 그냥 양적인 개발 위주가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히고 교육, 건강, 의료, 그다음 장기 휴양형의 어떤 오락, 그다음 국제 회의, 그다음
청정 식품들, 청정 1차 산업과 결합되어 있는 어떤 식품이라든지, 그다음 정보통신, 청정 에너지, 그다음 첨단 융합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장이라든가 물류 또는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것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 나가자. 이제 지금 아마 방향을 잡고 가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제주만의 표정, 제주만의 색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약하면 꼭 지킬 곳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강창일 의원께서는 그동안 제주 개발의 예. 문제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제주도정에서 제대로 이 청사진을 도민에게 보여주지 못했죠. 이게 우왕좌왕하는 꼴이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게 천만다행이고요. 뭐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난개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거죠. 골프장 많이 만들었어요. 그 지하수 오염을 엄청 시키거든요. 지하수 오염을. 아까 이 공동목장 같은 경우에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막 팔아 넘겨버리고,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사고 막 이런 꼴들도 많이 있고, 또 고층 빌딩, 왜 고층 빌딩 지어야 됩니까? 그건 땅값이 비싸서 고층 빌딩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경관 좋은 곳에 수량 경관 있는 밑에 고층 빌딩 지으려는 계획을 하면 허가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저희들은 자연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도 또한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미 이 개발에 대해서 고층 빌딩 있는 데는 그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선택해서 거기에 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는 일. 한일에서 서귀포 지역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경관 아닙니까? 어디 내놔도 색이 어디 내놔도 뒤떨릴 거 없으니까 거기는 고층 빌딩도 안 되는 거예요. 2, 3층 이상 짓기 못하도록 해야죠. 신제주 이미 고층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이건 선택해서 고층 빌딩 지어도 좋은데 저 구제주 같은 게 고층 빌딩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살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도민들에게 보여주면 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다시 또 우리 청사 64주년을 만나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기회고 이번에 또 이 새로운 도정 아닙니까? 새로운 도정이고 또 새로운 이 발상 을 가지고 계신 원지사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럼 국가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돕죠. 예? 도울 테니까 제대로 좀 계획을 플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는 난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꽃자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자월 골프장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외국인의 땅들 막 팔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참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녹색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녹색을 뺀 지나친 성장 일변도, 성장 중심주의의 이런 개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훼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녹색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과거에 이렇게 성장 중심의 지나친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이 갖고 온 폐해, 이게 뭐 제주뿐만이 아니고 국내나 해외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환경 훼손이죠. 그건 뭐 당연히 그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 훼손이 됐느냐? 걱정할 만큼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환경은 생경도 안 쓰고 개발에만 몰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강 의원님하고 원지사님 제주 개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 하면은 제주도 몇 분이나 사세요? 50만입니까? 60만입니다. 제주도 분들은 아마 우리 60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개발은 60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 사람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여기 살고 계신 60만 명이 제주도의 주인이신데 그 개발은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주인 60만은 여기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주도의 번영,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번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실 때 제주도의 관광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 얼마나 와야 된다 하는 그 비전을 좀 확실히 해놓고 그 비전에 맞추어서 적합한 제주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지역이 개발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주도 도민들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통할 거예요. 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주를 만들고 60만의 제주인은 그 주인이 된다. 그 지역에.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 그거부터 일단 먼저 정해놓지 마시고 우리의 관광 미래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 스키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한라산 굉장히 눈이 좋은데 그 시절에 스키를 탄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좀 열린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선배 제주 출신이신데 제주도 얘기를 하면 곧잘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괜당문화 그러세요. 그걸 털어버리시고 우선 주인으로서 세계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이 제주에 와서 참 좋게 지내다 가고 다시 오고 싶은 섬이 되겠다는 이런 섬을 만들까로 하는 시각에서 한번 미래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속에 녹색 성장도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원희룡 이사님, 이 제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세계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보여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제주의 개발 정책의 방향 바꿀 생각이신지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우리 내국인이 한 800만, 외국인이 한 2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조금 넘게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제주는 60만의 섬이 아니고요. 또 제주 경제도 60만만이 그 운영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1000만 명. 앞으로 7, 8년 이내에 결국 내국인만 1500만, 외국인이 500만이 넘게 찾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모든 개발과 보전을 해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청정한 자연은 찾아오는 1000만 명, 2000만 명에도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겠다. 제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별한 이유 그리고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면서도 제주의 가치를 세계인이 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려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한다라는 게 어쩌면 제주인들만의 어떤 배타적인 울타리를 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곳곳을 싱가포르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신 분들이 오히려 제주의 자연을 정말 잘 지켜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주의 개발을 모두 막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그 자연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는 그런 교통시설, 편의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휴양을 하고 재충전을 얻고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것으로 모든 세계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개발과 이 보전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발 정책을 논의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투자 유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려면 개발하기 위한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투자하는 자본을 배려한다 하는 차원에서 뭐 가급적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아까 원 지사께서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제주의 자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지킬 곳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에 오면서 뭐 이 초고층 건물, 대규모 리조트 개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초고층 건물 또는 대규모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국인 투자도 저희들이 적극 환영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세계의 모든 곳이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가 뭐 배불러서 배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제주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킨다라는 그 전제 하에 투자가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 내용도 앞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떠나버리는 자본 위주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제주의 청정자연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제주의 어떤 다른 그 가치들은 파괴하는 예를 들어서 카지노만 덜렁 있는 뭐 이런 단지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을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상업지구에 땅을 지을 곳이 없다. 이러면 뭐 50층이 아니라 100층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15층 건물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특혜 비슷하게 받아낸 건물이 22층인데 왜 갑자기 그 몇십 년 동안 묵혀있다라는 이유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50층이 넘어가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도시 기능상 30층대 갖고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화시키자라는 거고요. 이제 그 대규모 그 복합 리조트 뭐 지금 보니까 중국인 소유의 땅이 한 500만 평방미터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시는데 그중에 절반이 사실은 신화역사공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싱가포르 가면 그 센토사 섬을 개발한 그 회사가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대로 된 복합 리조트, 워터파크, 그다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게 우리 제주 인구는 60만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바로 망하는 거고요. 관광객을 1,000만 명, 2,000만 명 끌고 와서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그 센토사 섬은 연간 관광객을 그것만으로 한 1,200만 명씩 끌어들입니다. 만약 그런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호텔 운영하고 콘도 운영하는 것들을 제주의 광어, 제주의 정말 우리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을 계약 재배하면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또 제주의 업체들이 여기에 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투명하게 세금도 제대로 낸다고 한다면 저희는 엄격하고 품질과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잘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국제적인 복합 리조트는 몇 군데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러한 기준도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고 감독할 기구도 없고 그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이런 장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다음 엄선해서 정말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VIP들만 모시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 지사께서 이 장기적인 투자하는 자본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외부 자본 그리고 제주도민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제주도민과 공존할 수 있는 투자 유치 정책 이 방향 전환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왜 우리가 외국 자본 투자 유치하죠? 그건 고용 창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발전. 그 뭐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했을 때 투자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투자. 이건 아주 위험한 자본입니다. 이게 투기성으로 이 변절될 수가 먹튀 논란도 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왔었을 때 과연 그 부동산 투자 유치해가지고 뭐 이거 만들었을 때 과연 고용 창출하고 직결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본래 이 땅 자기가 잠자고 놓은 곳이 자기 겁니다. 뭐 고향 의식이 없어요.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땅이지만은 살기는 중국 사람들의 땅이 될 위험도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도 옛날부터 뭐 이 중국인 배척 운동도 있고 하는 게 그런 위험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되게 이 중국인 들어오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런 중국인의 이 세계관, 야고 제도가 참 좋은 것이에요. 중국인들이 이제 뭐 5억만 내면 여기 와서 투자 이민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 다음에 와서 중국 사람이 여기 살아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카지노다 뭐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서 그 어디 복합 리조트에 와서 살다가 그대로 뭐 돈 가지고 단 하나 떨어진 게 있으면 세금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지금부터 이 대한민국의 과제고 제도의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 토지 공 개념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뭐 100년 빌려준다거나 50년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앞으로 10년, 10년이라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심히 우려가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말이죠, 다른 문제인데 오히려 이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관광객도 제대로 우리는 수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뭐 공항 문제도 그런데 여기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먹거리만 하더라도 지금 식당 제대로 지금 안 됩니다. 관광객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놀거리, 골프장에 뭐가 있습니까? 볼거리는 많아요. 볼거리는 뭐 그건 하늘이 준 우리 제주도 땅에 볼거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놀거리가 아주 큰 돈 안 들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 투자에다가 이 신뢰를 기울여서 뭐 유치하겠다, 이거는 좀 순서가 좀 거꾸로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어쨌든 그 제주도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이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다음 대규모 이제 복합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참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제주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면 투자 유치 문제, 이게 어떤 그 해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는 온갖 투자가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서 투자를 선별하는 그런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겪어가면서 이건 곤란하구나, 이건 참 잘한 투자다라는 게 이제 선별을 하게 되죠. 선별하게 되는데, 저도 부동산 가격의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난 부동산 투자하러 왔어 하고 들어오는 투자는 사실은 없거든요. 무슨 사업을 내세우고 들어오는데, 아까 강 의원님 세계 각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이. 그 참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한국에서 지내던 화교분이 시카고에서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분개를 해요. 한국에만 없다는 거예요. 자리를 틀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한국은 중국인 배척이 강하고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차이나타운 정도 하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명물이고, 또 우리도 LA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들이 오실 때 제주에도 뭐 차이나타운 어디 한 골목, 저기 보니까 무슨 길 이름이 하나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해 오는 거는 참 관광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투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건 뭐 제주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투자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이익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문제는 제주도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 투자가 투자자의 이익이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저는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예. 제주도에서 관광 제주를 어떠한 모습으로 개발하려고 하느냐는 그 큰 틀을 우선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큰 틀에 제주도 도민은 물론이고 육지에 있는 저처럼 제주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동의를 하고 인도서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 틀이 있으면은 그 틀에 맞춰서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틀에 안 맞는 투자는 이거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원 지사님께서 당장 하셔야 할 일이 그거를 한번 마스터 플랜을 상당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제주도 분들 그리고 제주도 바깥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시는 작업부터 시작하시면은 답이 저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거를 고려하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개발 정책의 방향 그리고 투자 유치 문제를 짚어봤는데 사실 개발, 투자 이게 제주에서는 대부분 관광과 지금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이 개발의 문제, 투자의 문제는 결국 제주 관광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주 관광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 관광은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와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카지노다, 뭐 대규모 복합 리조트다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 그렇다면 제주가 과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이런 관광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 산업의 미래 이걸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 강창일 의원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우선은 제주도의 가치는 게 아닙니까? 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이 청정화되는 것,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아마 제주도의 이 아주 이 가치이죠. 이것을 살려서 관광 자원화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카지노는 그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제주도의 가치하고 카지노는 직결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카지노는 이제 놀거리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는 됐고 이제 놀거리 차원에서 없으니까 이제 놀거리를 만들자 카지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있을 수 있죠. 이 카지노 만들게 되면 세금이 좀 들어온다. 근데 세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세금이 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 이 부대적인 것 가지고 카지노 유치를 얘기하는데, 그럼 카지노를 만들어서 과연 제주도에 어떤 식의 혜택이 올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박꾼들로 해서 뭐 꾼이라고 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카지노 많이 만들었을 때 그 혜택이 올까? 저는 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카지노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카지노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거는 좀 아예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처럼 카지노 섬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거대한 이 플랜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의 조건 속에서 제주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는 개발 전략, 관광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요즘 그냥 카지노 문제로 그냥 제도가 시끄럽게 되는지 또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카지노믹스는데 카지노에서 돈 벌겠다 하는 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 카지노믹스라고 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카지노믹스냐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 그림도 있는데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키겠다 이건 아주 저는 넌센스 이 시대착오적인 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 도민 사회에서도. 또 물론 뭐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도 카지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차별화된 제주 관광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제주도랑 영종도랑 경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랑 이제 경쟁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거기에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뭐 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조건 자체가 우선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중국 대륙의 여러 도시들이나 다른 관광지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걸 테고요. 또 그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뭐냐면 마을들이 살아 있고요. 전통 시장이 살아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문화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종도에는 영종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쇼핑, 공항, 이래서 이제 최첨단 회의 시설, IT 환경, 뭐 그다음 뭐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종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특색 있는 마을, 1차 산업, 그다음 전통 시장, 그다음 예술가들의 창작 골목, 그다음 꼭 가봐야 될 맛집 100군데, 뭐 조그만 소품점, 그러니까 작지만 살게 정말 아기자기한 뭐 추억의 가게, 뭐 백선 이런 거는 영종도에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이게 아마 전 세계 공통점이 될 텐데요. 사모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은 제주도뿐입니다. 예. 이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남자들은 카지노 가고 남자들은 골프 치러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사모님들이 하루고 이틀이고 갈 수 있는 거는 제주도에 오면 올레길 갈 수 있죠. 잠수함 타고 바다로 들어갈 수 있죠. 스노클링 할 수 있죠. 그다음 사려니 숲길 아니면 생태숲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돌문화공원 갈 수 있죠. 그다음 특색 있는 마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성공한 마을 만들기가 아직은 뭐 몇십 개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 200여 개의 마을들이 모두 특색을 가진 마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관광시장, 전통시장, 뭐 맛집, 조그만 가게, 골목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돌담길, 뭐 명물 코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나 싱가포르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제주만의 강점들을 살리는 그런 관광 개발을 통해서 체제 일수를 높이고요. 여기 왔을 때 보내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특별하고 감동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 뭐 2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제주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관광 개발의 가능성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고 그게 현실에 우리가 단결해서 손만 내밀면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순 위원장님,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녹색 관광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녹색, 이 친환경적인 관광 모델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주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만의 이런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녹색 관광 측면에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제주에서 나시고 제주에서 성장하신 여러분들은 제주도 관광을 제주도 자연을 보러 오는 것으로만 제한하실 것 같습니다. 주로. 네.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러 오는 관광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는 자연을 보러 오는 관광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선 모이게 합니다. 그 모여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같이 즐기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박꾼을 모일 수도 있고 마약꾼들을 모을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건강한 방법이고 문화적인 방법은 여기가 컨퍼런스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센터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한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동반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럼 그 한쪽은 일을 하고 한쪽은 이제 올레길도 걷고, 그럴 때 이 제주도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광의 제주도의 자산은 자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러 오는 관광으로 끝나는 관광을 지향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건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기저기 가면은 또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올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녀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하니까. 근데 제주도는 좋으니까 무슨 컨퍼런스든지 제주도에서 하자, 제주도에서 하자.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말 관광 자원이 해기되고 건강한 관광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카지노가 필요한 사람도 온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카지노 중심의 관광을 할 것이냐로 보지 마시고 뭘 중심으로 관광을 할 것이냐 해서 보조수단으로서의 카지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녹색 관광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번에 그 신임 원지사께서 제주도의 탄소 제로섬 계획, 녹색 제주, 그다음에 그 전기차의 메카로스의 제주, 이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참 든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주가 아마 그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그게 성공하면 또 이제 그런 관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제주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녹색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방 이승훈 위원장께서 녹색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떤 차별화된 관광 모델의 가능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오늘 토론 주제의 마지막이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제주에서 어떻게 생산해서 자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석유, 화석 연료를 쓰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의원께서 뭐 직전까지 그 국회에서 그 관련 상임위원장도 맡아 계셨기 때문에 자 에너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얘기 드리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는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 원전 같은 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생명 이 안전의 문제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 계속 신재생 에너지 MB 정부 때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스마트 그리드 계획도 그때 나와서 제주도를 시범 단지로서 스마트 그리드도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죠. 돈도 몇천억 투자도 됐고 지금 와서 흐지부지 되고 이번에 제4차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2035년에 한도 겨우 2035년에 가서 11% 신재생 에너지로 되찾았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이 국가가 정책을 잘못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전제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해야 된다. 여기서 또 가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주도입니다. 이 바람질이 제일 좋습니다. 이 풍력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제주도가 또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에너지 공사도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지역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별로 진척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화석연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 이제 LNG 발전소도 들어오고 LNG 와서 그래도 청정한 LNG가 이제 2, 3년 있으면 제주도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 빨리 국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제주도가 야심차게 이 태왕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주도가 이 탄소 없는 멋 있는 섬을 한번 만들자 이거죠. 이 카본 탄소 없는 섬이 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게 전기 자동차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마트 그리드 인증센터도 이제 구도심 살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구제작병원 자리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건 도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뭐 중앙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뛸 것이고 마침 이승훈 위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녹색성 바로 이 그런 업무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도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꿈이 아니고 2035년에 섬 없는 알겠습니다. 탄소 없는 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마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게 새로운 관광 모델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정이 이 지역 발전 정책을 구상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게 사실 지역 발전에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게 될 건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녹색 그 성적위원회에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또는 이런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정말 시범 단지가 될 수가 있고 제주도에서 성공을 만들면 다른 곳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제주도가 가서 중앙정부에다가 달라 그러면 예산 달라고 조르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지침과 자문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틀에서는 특히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어떤 이런 그 지금 원자력이나 이 화력발전소 같이 어떤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분산형인 에너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바람 불 때 만들어 놓은 그 전기를 우리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주택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요소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선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도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 인프라를 갖추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제주도는 작은 게 이런 강점입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제주도는 거의 빽빽이 다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도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 성장, 녹색 에너지가 가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시범 단지이자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현재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는 예를 들어서 풍력 가다가 바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안정적인 그 전력 발전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 사다가 뗄 수는 없고 기존에 벙커CU 떼던 것을 이제는 LNG로 하자. 그래서 LNG 발전은 우리 강창일 위원장님께서 산자위원장 하실 때 이미 아주 그걸 강력하게 유치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우리 국가도 그 국가 어떤 에너지 기본 계획을 둡니다만은 우리 제주 에너지 기본 계획도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 에너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립하고 그 에너지를 자립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휘발유 버스를 전기 버스로 대체하면 이것만으로도 1년에 거의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를 만약에 전기 택시로 돌리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그 기사에게 바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부터 어떤 전기 자동차로 대체를 하고 또 그 전기는 제주에 바람 많은 제주에서 제주의 바람으로 생산해서 쓰는 이런 체제를 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제주도에서 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잠깐 부원하면은 지금 LNG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도 이 한전에서 저 해저 케이블 지금 저기 4개 선이 있는데 계속 2개 선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한전에서 저 제주도하고 이제 저 전남하고 연결을 하는 이제 제주도에서 전력 생산이 남게 되면은 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 그래서 현재 케이블 2개 한 5천억, 4천억 정도 들어서 지금 그 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에 뒀다가 제주도 전력 이게 남으면은 신재생에 많이 나오고 해서 남으면 송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제주도의 바람으로 발전해서 육지에다 보내주는 거죠. 예, 보내주는 수출하는 거예요. 거죠. 예,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이수근 위원장님,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너지면 에너지, 경제면 경제, 뭐 이렇게 이게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저탄소 경제, 사회구조 뭐 이런 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의 문제가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에너지는 에너지 없이 어떻게 어느 지역이 돌아갑니까? 예.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은 일찍부터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도구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 때는 인간은 불을 가지고 도구를 움직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소위 그저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로 얼마나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까?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에너지 없이 되는 일이 없고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석유 문명 시대입니다. 네. 석유 에너지가 지배를 해요. 그저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이 조물주가 야속하게도 석유 한 방울도 안 줬습니다. 예. 시련이죠. 석유 파동만 일어나면 한국 경제는 휘청휘청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막 불어가는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캐치해낼 수 있다면, 빼낼 수 있다면은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 자립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2050년까지는 한 50%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장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들 하셨지만은 태양하고 바람에만 의존하다가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 뜨고 바람 불 때 잔뜩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놨다가 이제 바람 안 불고 해지고 났을 때 뽑아 쓰는 이런 뒷받침이 없이는 신재생 에너지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소위 저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이 돈이 많이 들고 네. 효율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갖춰야 되는데 이 전기 자동차가 딱이에요. 거기에 전기 자동차가 그 기능을 합니다. 자동차의 한 90%는 계속 주차하고 있대요. 그 주차장마다 인프라만 갖춰 놓으면은 예. 그 이제 그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갖추면은 됩니다. 이게 그저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에너지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체 개통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포함해서 ESS,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이 네 가지 축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보지는 아주 좋은 데고 마침 제주지사께서 거기에 의욕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중앙정부는 제주도가 성공하기를 빌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토론 준비한 시간 다 돼서 이승훈 위원장님은 방금 하신 말로 마무리 발언 가름하겠고 강창일 의원, 원희룡 지사 두 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아까 카지노 문제 등등 나오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개발 문제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재 관광 문제도 현재 있는 자원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 문제 관광객이 왔을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볼거리 지금 문화예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공연장 제대로 없습니다. 제주도의 역사 문화를 토대로 한 예술 공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적인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 미래 산업을 좀 얘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 계신 이 원지사께서 잘 들으셔서 좋은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예. 원희룡 지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제주가 원래 가진 자연에다가 문화 또 이 최첨단 어떤 이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정말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면서도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발전 지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정이 출발해서 한 2달이 좀 넘어가는데요. 시급한 현안들은 시급한 현안들대로 원칙을 강력하게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만 지켜가면서 앞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구석구석 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계획을 우리 머리를 맞대어서 만들어서 그 제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풀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사 특집으로 마련한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